자, 대단원, 3단원,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78페이지부터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신라의 삼국통일, 결국에는 이제 신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 물리치고 어떻게 이제 삼국통일을 했냐, 그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데, 그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당시 이제 중국의 그 침입을 막아내는데요. 그 중국의 이제 침입을 막아내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고구려의 대외 황제. 자, 고구려의 대외 황제. 자, 그러니까 중국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을 이제 막아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자, 그 우리나라 지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자, 뭐 한번 복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우리 이제 백두산이 이렇게 있고요. 자, 백두산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우리가 압록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을 두만강. 자, 그 다음에 압록강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흐르는 강을 우리가 청천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아래에 대동강. 자,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서 흐르는 강을,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을 한강이라고 얘기하죠. 북한강, 남한강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금강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경상도 쪽에 낙동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요하, 그 다음에 이제 황허강, 양쯔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산둥반도, 뭐 요동, 요서, 요령, 뭐 간도, 만주,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일단 지도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요. 자,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위치를 먼저 볼게요. 지금 요 고구려가 대외항쟁한다 요 시기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6에서 7세기경이야. 자, 6에서 7세기경에 결국에 이제 대외관계 한번 봐볼게요. 자, 6세기 이제 들어서면 어떻게 돼? 신라가 그 한강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지금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 신라가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는 이미 이제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요 위쪽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름을 그냥 아예 다 쓸까요? 고구려. 자, 지금 현재 한강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한강을 차지하지 않는 지금 고구려와 백제는 어떻게 돼? 친하게 지낸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던 백제와 고구려는 친하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이제 북쪽에 살고 있던 돌궐이라고 하는 유목민족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궐이라고 하는 유목민족과요.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옛날부터 일본 외와 또 이제 교류를 많이 했었고요. 친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야. 지금 6, 7세기의 이제 대외 관계가. 자, 한강을 차지한 신라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돌궐, 고구려 친하고 백제 외 기본적으로 원래 친했던 거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한강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삼국 한강을 이제 차지하지 않는 나머지 두 나라는 또 어떻게 돼요? 친하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신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혼자 왕따가 된 상황이다라는 거야.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친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지금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가장 좋은 이점이 뭐야?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다.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 건너에 지금 보니까, 자, 우리 지금 중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몇 번 했습니다. 자, 위진 남북쪽 시대라고 해서 거의 한 220여 년,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한 3세기부터다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3세기에서 거의 한 6세기까지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 위진 남북조 혼란기를 통일한 게 이제 수나라고요. 수나라는 이제 금방 망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통일한 게 당나라예요. 중국 이제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요 6, 7세기에. 자,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바다 건너서 중국과 이제 교류한다라는 거야. 친하게 지낸다라는 거야. 요게 이제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야. 6, 7세기의 대외관계. 자, 모양이 어때요?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자, 수당, 신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모양이 어때요? 십자가 모양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 6에서 7세기의 대외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자, 십자형 외교라고도 얘기해요. 십자형 외교 요렇게요. 자, 십자 모양이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남북 진영, 남과 북 연결된 진영 해가지고요. 위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돼? 뭐 돌궐, 자 고구려, 백제, 외 요렇게 이제 친하다라는 거지. 남과 북 요렇게 이제 친하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동서진영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신라. 요렇게 이제 친하다라는 거지. 자,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다. 십자형 외교. 요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요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자, 고구려와 그 다음에 중국의 수나라의 전투가 벌어져요. 수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에 쳐들어온다라는 거야. 자,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제 보면은, 자, 위진남북조의 이러한 혼란기를 지금 어느 나라 통일했죠? 수나라가 지금 통일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야, 약한 나라야, 결국에는 생각해 봤을 때 엄청 강한 나라다라는 거죠. 왜? 위진남북조의 그 혼란한 그 상황을 어떻게 돼? 중국을 통일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하다라는 거지. 자, 이 수나라가 이제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한반도 위쪽에 있던 이제 고구려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야. 항복해 우리나라한테 라고 어떻게 되냐면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수가 고구려에 복속을 요구합니다. 신하의 나라가 되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고구려 그 공부할 때도 봤지만은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 천하간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늘 아래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최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가 이렇게 신하의 나라가 되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고구려는 어떻게 할까? 알겠어라고 얘기할 거야? 하늘 아래에서 우리 고구려가 최고인데? 아니겠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거부를 하겠죠. 자, 고구려가 거부를 합니다. 싫은데? 나 수나라 너네 그 신하나라 하기 싫어 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공격해요. 자,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합니다. 요서 지방을 자 선제 공격한다. 누가요? 지금 고구려가. 자, 고구려가 거부하면서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한다. 자, 여기 다시 앞으로 지도로 와서, 자, 수나라가 고구려 복속 요구하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돼? 어디를 이제 공격을 한다고요? 여기 요서. 여기 한석을 써볼게요. 자, 이 요서 지방을 공격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수나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총 4차례 침입을 합니다. 자, 침입을 하게 되는데 6세기부터 해서 뭐 7세기 초까지 침입을 하는데요. 요 4번의 침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자, 우리 수양제, 수나라 양제라는 황제의 2차 침입. 자, 수양제가 쳐들어온 것 중에서 2번째 쳐들어왔던 거. 자, 그때 이제 어떻게 돼? 우리 고구려가 이 수양제의 침입을요 막아냅니다.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바로 어디서 막아냈냐? 살수에서. 자,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612년이고요. 연도는 외우지 말고요. 자, 그러니까 7세기다. 그 정도 이제 보고요. 자, 이때 이제 활약했던 유명한 장군이 있죠. 바로 자, 을지문덕 장군이다라는 겁니다. 살수대첩에서 이제 활약했던. 자, 일단 요 살수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압록강 바로 밑에 뭐라고 그랬어? 청천강이라고 얘기했죠. 이 청천강이 살수예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일어났던 게 어떻게 돼요? 살수대첩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돼? 수나라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이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 수나라가 특히나 어떤 이제 그 국내 안에서의 어떤 이제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이제 고구려를 이제 그 공격했던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수나라가 금방 한 30여 년 요 정도 만에 이제 망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섰던 나라가 당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당나라와 이제 고구려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초기에는요, 자, 고구려와 친선 관계, 친한 관계를 유지해요. 자, 당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위진남북주의 혼란한 그런 이제 상황을 통일했던 수나라, 엄청 강대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자, 고구려와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 수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돼? 이 고구려 생각하기에, 이 고구려 엄청 좀 강한 나라구나. 수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초기에는 고구려와 친한 관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고구려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었냐? 자,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당이라는 새로운 이제 그 중국의 나라가 들어섰지만, 어쨌든 중국의 나라는요, 우리 고구려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을 쌓아요. 그게 바로 천리장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천리장성. 자, 다시. 자, 색깔이 없어가지고 천리장성 이렇게 바꿔서 써볼게요. 천리장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축조하게 되는데, 자, 그 위치가 자 비사성에서부터 자 부여성 까지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지도에 선생님이 이제 표시를 해둘게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돼? 비사성에서부터 부여성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했고요. 특히 이 천리장성을 축조할 때 요걸 이제 관리 감독했던 인물이 있어.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연개소문. 성이 연씨, 이름이 개소문 씨예요. 자, 연개소문이 이걸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 연개소문이 어떻게 하냐? 정변,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내쫓고 자기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왕은 이제 직접 못 하고요. 새롭게 이제 왕을 교체해요. 자, 당시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고구려에 영룡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자, 이 영룡왕을 내쫓고요. 보장왕이라는 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허수아비 왕이지. 허수아비 왕을 이제 내세우고, 이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자, 스스로가 자, 당시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관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리지라고 얘기했어. 이 망리지라는 관직이 제일 높아. 신하 가운데서 제일 높은 관직이 망리지야. 근데 연개소문이 정변을 통해서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을 했잖아. 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망리지로는 성이 안 차는 거야. 이 망리지보다 좀 더 권력이 많다, 이런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관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직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대망리지라고 하는 거야. 자, 연개소문이 정변을 성공시킨 다음에 스스로가 대망리지가 돼가지고요, 고구려를 실질적으로 이제 통치했다라는 거야. 자,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요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당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야. 총 3번 쳐들어와요. 3차례 침입을 하게 되고요. 자, 요 3번의 침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자, 당나라 당태종이 자, 1차 침입. 자, 태종이 이제 이때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자, 이때 이제 결국에는 우리 고구려가 이 당태종의 침입을 막아내요. 자, 어디에서 막아냈냐면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막아내요. 안시성 싸움, 안시성 전투라고 얘기하고요. 자, 645년이고요. 이때 이제 활약했던 장군이 누구냐면요, 양만춘이라고 하는 장군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특히 이 안시성 같은 경우에 영화로 나왔죠. 당시 이제 양만춘 역할을 우리 조인성 그 배우가 했었죠. 그 안시성 영화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보면은 고구려가 어떻게 해요?
중국,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을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물리쳤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자 고구려가 이렇게 중국의 침입을 막아냈다. 자 고구려 승리의 의. 아이고. 자 고구려 승리의 의 한번 볼게요. 요거 옛날에는 막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우리 한반도를 보호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라는 거야.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 자, 고구려가 결국에는 수나라의 침입, 살수대첩, 당나라의 침입, 안시성 싸움에서 어떻게 돼? 그 침입을 막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 자, 수나라가 이제 침입을 하고 나서 그걸 막아낸 다음에 중국은 당나라가 들어서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자, 그 천리장성은 요렇게, 약간 이 모양을 이제 장성처럼 해볼게요. 약간 요러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요하강 여기 요동 쪽으로 이렇게 이제 성을 쌓은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비사성, 부여성. 요렇게 이제 천리장성 쌓아가지고 어떻게 돼? 중국 당의 침입을 일단 이제 막으려고 이제 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고구려가 이제 결국엔 이제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을 모두 막아냈잖아요. 자, 이 고구려 승리의 어떤 의의 보면요. 자, 고구려가 중국의 침입을 막아내니까 우리 이제 밑에 한반도가 어떻게 돼? 보호했다.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민족의 방파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파도를 막는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의 침입을 어떻게 돼? 고구려가 막아냈다.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자, 이 고구려가 이 중국의 침입을 막아낸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